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비즈니스 홍성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좀 나오신 나르샤의 정경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일단 오픈 게임을 하셨는데 오늘 고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예고를 해주셨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고용법과 직원 보호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법 핵심은 뭡니까? 고용법은 아무래도 직원의 보호와 그리고 이 직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이 근로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안전한 직장 근무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오너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과제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 직원이 혼자 온전히 본인의 일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맞아요. 그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것도 투자거든요. 사실 그죠. 비즈니스 상으로 보실 때는 그렇죠.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한 이 직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는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아주 중요한 것, 또 네. 오너들이 그런 또 직원을 배려하고 하면 또 직원들도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주인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많죠. L&I로. 네, 많습니다. 그런 일도 막아야 네, 되겠죠. 네네. 채용과 뭐 해고라든가 네. 복리 후생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고용법 핵심을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최저임금. 최저임금. 네,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저임금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있고 주정부가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각 도시마다 오. 발의안을 발의해서 그거를 투표에 붙여서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시마다 또 그 최저임금이 달라요. 예를 어느 들어 쪽을 따라요? 시에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시에서 따르셔야 시에서 되는 거예요. 따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는 아직 놀라실 거예요. 아마 아직 그 최저임금이 7불 25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고 주정부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법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6불 66전. 16불 네, 66전. 네. 그리고 만약에 14세에서 15세를 고용했다 하면은 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는 14불 16전입니다. 최저임금, 주의 최저임금이요. 조금 싸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서 그 나이별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네. 그러고 시로 말하면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희적으로. 네, 20불이 넘어요. 최저임금이. 그러고 이제 시애틀이 한번 통과를 하니까 그 주변에 터쿨라, 시텍,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발의안이 발효된 것이 뷰리엔. 여기는 거의 21불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또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거대로 안 하면 안 되죠. 벌금 그거는 물어요? 법이에요. 예, 그거는 벌금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고,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아예 아마 고용을 못 하실 거예요. 안 와요. 네. 그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요즘에는 고용을 거의 하실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고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해고를 하는 게 저 직원이 일을 좀 못하네 이래서 해고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해고를 하는데도 이게 특히 그 어떤 직원과 컨트랙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컨트랙에 명시된 대로 하셔야 되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직원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런 점은 무엇이 잘못됐으니 그래서 그 트레이닝이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닝 받을 때처럼 트레이닝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정하십시오라고 한두 번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고용 계약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고용 계약은 하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얼굴 붉어질 일이 있을 때 고용 계약에 의해서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계약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꼭 지키는 것이 어떤 정말 때는 중요합니다. 고용 계약을 만들어 놓는 게 오너들한테 유리할 수 있네요.
고용 계약에 따라서 다르신 그죠? 거죠. 네. 네. 그래서 고용 계약 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그거는 변호사의 리뷰를 꼭 참조하시기 그거대로 바랍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데 네. 직원이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도 즉시 네. 해고했다가는 안 그렇게는 된다는 안 거죠. 되죠. 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직원한테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기록 모으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맞다가 예, 나중에 예, 그렇죠. 나중에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거를 쌓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기록을 쌓아놓으면 네. 직원도 기록을 쌓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직원들도 기록하니까 나도 기록해야겠네요. 기록은 꼭 하셔야 돼요. 같이 나중에 대조해서 예. 심판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사고과가 있으시다면 인사고과 표를 따르시면 되겠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직원 하나인데 내가 인사고과를 해야 되나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인사고과라고 해서 꼭 표를 만들어서 무슨 막 적지 않으셔도 인사고과를 함으로 해서 직원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직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이만큼 무슨 규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스트럭처리 있는 회사구나 신뢰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인사고과를 따르는 회사니 제가 하는 그 일할 때 그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또 기록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6개월 동안은 프로베이션이라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사실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그런 프로베이션이 있긴 있어요. 입사한 후 6개월 네, 사이는 거의 큰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간 점검을 해줘야 돼요. 네. 1개월에서 2개월에 봤더니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각은 허용이 안 시정하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해고를 만일 하시기까지. 그 얘기한 대로 듣지 않으면 그때는 해고할 그때는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 편지를 준다던가 감봉을 하신다던가 그러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를 공표를 하실 수 있겠는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근거를 꼭 남기셔야죠. 편지를 하는 것도 좋네요. 네. 네. 편지가 네. 예,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절대 감정을 섞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초과 근무도 있고요. 40시간이 넘어가면 그 오버타임이라고 하죠. 그 오버타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하고, 네. 그리고 이 오버타임의 경우에 그 스케줄대로 가는 그런 직종들이 있는데 그런 직종이 아닌 경우 이 오버타임 하는 날짜가 그 내셔널 할러데이에 들어갔을 경우 그거는 만약에 이 직원이 할러데이 페이가 있는 혜택이 있는 직원이라면 할러데이 페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도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유급 예. 병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큰 회사 조금 규모가 커지면은 3일 이상은 무단 결근이라는 게 오늘 아파서 못 나가겠는데요 하는 말을 3일 이상 계속했을 경우 의사 그 사무실에 가서 그 닥터스 노트를 가져야만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아무리 소상공인이라고 하시더라도 회사 규정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직원이 왔을 때 우리의 회사 규정은 이렇고 이 규정에 따르겠냐고 서명을 받아 놓으시면 규정대로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오래전에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네. 직원들 사전 통보 없이 해가 온 적도 있는데 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되네요. 네네. 네. 네. 꼭 경고 사전에 네, 미리 네. 좀 얘기를 해주셔서 네.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고 해야 되겠다. 네, 그게 꼭 그 해고를 위한 거는 아니고요. 그 직원이 몰라서일 수도 있고 네. 요즘에는 직원이 성장하는 것도 성장을 도와주는 것도 회사의 의무라고 많이 말들을 하는데 그 직원이 그 모자른 부분을 채워줘서 또 이 직원이 어떤 그 발휘를 할지 모르니까 네. 꼭 해고 때문이 아니라 그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이제 갈수록 보면은 그 운영주보다는 그 고용인들, 그 네. 근로자들 쪽에 많이 서서 주정부 노동산업부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워싱턴 주는 네. 더군다나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그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직원이 행복해야 맞아요. 이 회사가 잘 됩니다. 예를 맞아요. 들어서 그 근래로 그게 있죠. 4일 근무했을 때랑 네. 차라리 3일 근무하고 음. 그렇게 되면은 이게 4일에 할 걸 3일에 할 수 있나 하는데 해요. 네. 하고 이게 업무 그 퀄리티도 음.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기분이 좋으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게 그 되거든요. 직원들한테 잘해주면 고객들한테도 잘해주죠. 네, 고객들한테도 친절하게 되고 만약에 네. 서비스 직종이라면 고객들이 기분이 좋으면 또 오고 결국에는 내 사업이 번창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내 비즈니스도 잘 된다는 네. 그런 인식을 갖고 네. 계시면 서로 좋겠네요. 존중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고용주한테 못할 또 고용인은 없습니다. 저는 식당 같은 데 같은 보면 그 종업원들이 틱틱거리고 잘 서비스 안 해줄 가시기 적에는 싫으시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주인하고 그 종업원과의 네.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이 네. 원인이지 않겠느냐. 네. 그 주인이 잘해주는데 그렇죠. 내가 이 고객들한테 잘 안 해줄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죠? 다음번에 또 가시기 싫으시죠. 그럼 이제 제 사업에 지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정부 감사에 대비해야 하는 어떤 기록 관리 같은 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 기록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보다도 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기록을 관리하는지. 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아까 그 회사 규정이라고 했죠. 그 회사 규정이라던가 직원에 관한 거는 직원 파일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직원 파일을 네, 만든다. 이력서라던가 네. 이 직원이 몇 번 늦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고의든 아니든 실수 내가 하지 말라는 실수를 얼만큼 계속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한다던가. 네. 그래서 저희 그거를 인사고과에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처음에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조금 맞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노트 하나 사셔서 여기 탭에다가 누구 해서 그냥 네. 적으셔도 무리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러니까 기억만 하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직원이 어떤 많지 면에서는 않은 이게 경우. 이 비즈니스 오너들 자기 보호라는 네. 측면이 될 수도 있네요. 자기 보호 확실합니다. 기록하는 게? 그렇죠. 네. 나중에 혹시라도 그 고소를 당하셨을 경우 제가 네. 전편에도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노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노트에 그게 중요해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와 어떤 일. 그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그냥 네. 대강만 써놓으셔도 왜냐하면 그거 보시면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은 이렇게 미리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내일은 내 못 나가요 하고 뭐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일수록 네. 이 친구를 계속 고용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기록을 쭉 해놓고 네. 경고를 한 번 하고 네. 또 한 번 하고 네. 그래도 안 될 때는 해볼 그렇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급한 일이 생기기는 마련이지만 네. 그 급한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거는 그죠. 고려해볼 문제겠죠. 이 규제하는 거에 어떤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규제 사례라고 지금 갑자기 네. 말씀하시니까 네. 규제 사례 실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가 쓰는 사례는 조금 많습니다. 병가. 네, 병가를 쓸 때 네. 이거는 이제 직원 혜택이 있을 경우인데 그 요즘에 워싱턴 그 패밀리 액트라고 해서도 많이 쓰는데 그 본인이나 아니면 식구가 아팠을 때 저희 그 흔히 말하는 FMLA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의사 그 노트를 받아오면 그 직원에 관해서는 빠지는 거라든지 예고 없이 빠지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의사 노트, 그러니까 FMLA가 있을 경우에는. 어. 왜냐하면 이 FMLA라는 건 이 직원을 정말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방정부법이고요.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 직원이 지금 본인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직계가족 또는 부모 그 다른 친척까지도 이게 조금 익스펜드 될 수가 있는데 네. 무언가 굉장히 괴로운 일을 그것도 아픈 일을 겪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일을 겪고 있을 때 무리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FMLA나 아니면 워싱턴 패밀리 액트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2번, 3번 생각하셔서
규제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경고를 주실 때 그거에 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네요. 네,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유 알아야 될 게 많네요. 네네. 고용주들이. 네, 네, 네. 네. 자, 오늘 뭐 여러분들이 그 직원 고용을 하거나 이럴 때 궁금한 점 이런 게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인 질문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댓글로 문의를 하셔도 근데, 되겠습니다. 네, 제가 네. 한 가지 네. 지금 이제 추가하세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한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그 정부, 특히 정부기관하고 말씀을 하실 때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 저희. 언어, 그렇 네네. 중요하죠. 네, 이 언어의 장벽은 사실은 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간다든지 병원에 가신다든지 저희 그 소수민족은 언어에 대한 장벽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3월 달인가에 트럼프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 번호가 14224번인데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영어가 미국의 공식 언어이다. 네. 그거 갖고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 클린턴 정부에서는 반대 그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영어가 그 모국어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랭귀지 액세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어 지원 아니면은 그 리소스가 많았었는데 그거에 반대되게 되는 거죠. 모든 그 재정을 이제 그 지원, 그러니까 제2외국어 지원에서 돌려서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정부 기관에서 이 랭귀지 액세스에서 일하시는 50개 주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 있는데 저희 자체도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랭귀지 액세스, 그러니까 언어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부 직원이 와서 뭐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티켓을 받으셨을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게 통역을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생기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미국의 그 민권법, 그러니까 Human Rights Act, 네. 그거 있는데 거기에 타이틀 6번이 있어요. 타이틀 6. 거기에 보면 이 언어 지원은 미국에서 꼭 해줘야 되는 지원입니다. 연방 정부는 모르겠지만 특히 주정부에 관해서는 아직도 저희 그 언어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실 때 말씀 많이 하시지 마세요. 그러고 영어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네. 그 이상의 것을 더 이상 말씀하시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으니 물어보는 것만 말씀하시고 처음 그 요청하셔야 될 건 Korean please 항상 말씀하세요. 아, 코리안 네. 트랜슬레이션. 네.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한국말을 원했으나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은 것과 지원 그 요청이 없고 그냥 내가 영어를 그 당황하는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영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서 물어보시지 않은 거를 계속 대답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운전을 하고 가시다 그 티켓을 띄셨더라도 코리안 플리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의 권리입니다. 코리안 트랜슬레이터. 네. 그게 길게도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코리안 플리즈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요청을 하는 건 저희의 권리고 네.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건 정부의 의무입니다. 잘 못 네. 알아들었는데도 대답하지 물어보니까 마세요, 그냥 그러면. 대충 느낌 네, 갖고 그거 대답했다가는 하시지 의외로 마세요. 당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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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당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우리 5번 비즈니스 댓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개별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네, 되십니까? 전화번호가요. 네. 206 379 379 7103입니다. 7103. 네네. 이메일로도 가능하죠? 네, 이메일은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해서 askus.070@gmail.com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5 minutes biz 이 유튜브 방송에 댓글로서도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려면 5 min biz, 5 minutes business의 약자인데요. 5 MINBIZ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또 subscribe,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매번 들어오실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프로그램이 송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라르샤 서비스의 정경원 대표와 함께 고용법에 대한 문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